언니 클라리세 씨가 산귀도를 상속받은 것처럼 동생이었던 까르로타 씨도 볼게리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땅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땅을 바로 오늘의 주인공 로도비코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땅의 이름은 물풀의 나무가 많은 곳이란 뜻을 가진 오르넬라이아였습니다. 자, 이 와인에 대한 첫인상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브리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코올감이 강합니다. 코를 찌를 듯한 강한 알코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15빈티지 오르넬라이에 대한 후기를 많이 보면은 가장 많은 평들이 이제 지금 먹지 마라, 한 5년 있다가 마셔라,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디캔팅을 이제 가능하면 해서 마셔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그런 거친 느낌의 오르넬라이아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약간 원래 올빈 스타일보다는 좀 거친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빈티지 와인들을 좀 그렇게 막 불편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브리딩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친구는 브리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모임이 있는데 이 와인을 가지고 마시게 될 텐데, 아마도 디켄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서빙을 할 것 같아요. 와서 지나세요. 과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보르도 블렌딩 하면 흔히 떠오르는 그런 얘기들, 블랙커런트, 블랙체리, 블루베리 등이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향을 맡았었을 때는 사실 레드 계열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와인은 메를로가 꽤 있죠. 무려 한 30%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레드 느낌이 원래 보통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붉은 느낌의 그런 과실향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좀 단단하거나 아니면은 완전 무너진 느낌이 아니라 좀 쫀득쫀득한 느낌? 그런 형태로 레드 계열 과실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술에 절여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배적인 느낌은 바로 초콜릿입니다. 그런데 다크 초콜릿이 아니에요. 술 초콜릿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초콜릿, 그 술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죠. 정말 딱 그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에 있어서는. 그 외에 2차 향을 살펴보면 오크 캐릭터는 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마셨던 우리 더블 다이아몬드랑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오크 캐릭터가 좀 강한 느낌이었다, 뭔가 부족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오크를 적극적으로 쓴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밸런스도 너무 잘 잡혀 있고요, 오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막 뭔가를 가리려고 쓴 느낌이 아니고 되게 절제적으로 쓴 느낌의 2차 향입니다. 정향이 당연히 베이스긴 한데 연필심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오랜만에 맡아보는 그런 굉장히 고급 보르도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되게 반갑고요. 자꾸 그 더블 다이아몬드 지난번에 먹은 게 그거니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향에 있어서, 지금까지 향에 있어서 얘랑 비교가 될 수 있는 와인이 바로 사시가이아죠. 로도비코 안티노리가 애초에 목표로 삼던 와인이 사시가이아였으니까요. 그 친구에 비해서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캐릭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이 와인은 풀어지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좀 거친 느낌이 있지만 까베르네 소비뇽의 어떤 좀 더 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좀 차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같은 빈티지를 마셔봤었는데 향만으로서는 저는 약간 사시가이아 스타일이고요. 오르넬라이아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 따져봤을 땐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석이 많고 보르도 블렌딩 와인으로서는 너무 완성도 좋고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향에 있어서 향으로 느껴졌을 때 산도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는 마셔봐야 알 겁니다. 마셔보면은 산도가 정말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뭐 향에 있어서 그냥 그런 걸 뿐인지 그건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아까 제가 처음이 아니죠. 향에서 얘기했었을 때 그 산도가 부족한 것 같다. 마셔봐야 알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절대 안 부족하고요. 오히려 산도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부족하거나 좀 그 평평한 느낌을 떠나서 굉장히 막 찌를 듯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 좋은 산도가 막 엄청 우아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퍼스원처럼. 그런데 뭐라 그럴까, 그 과실의 어떤 느낌을 좀 살려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강렬합니다. 그리고 탄닌도 정말 뻣뻣해요. 그런데 이 텐션이 막 앞으로 계속 뻣뻣할 느낌의 텐션은 아니고, 그리고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좀 그 강한 뼈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 자체가 두꺼운 와인은 아니에요. 볼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네. 입안을 꽉 채워주는 그런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느낌은 이제 피노누아를 마실 때 느낄 때가 있죠. 피노누아 중에서도 되게 단단한 피노누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노누아는 덩치가 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런 뼈대가 굉장히 아주 두껍고 단단하게 살아있는데 그 느낌이 사실 지금 마시기에 최적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운도 굉장히 길어요. 아까 제가 사실 지금 이 영상 전에 미리 이제 마셔봤는데 그때는 여운이 길긴 했지만 길구나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길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느낌이 마지막에 딱 그 마무리되는 훅 하고 그 터져지는 향이 너무 매력적이고 일품이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예. 자, 좀 더 마셔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향에서 얘기했었을 때 얘기했던 그 초콜릿이잖아요. 어떤 술 초콜릿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마셨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쌉싸름한 거의 순도 99%의 다크 초콜릿의 느낌이 듭니다. 아주 드라이한 느낌이에요. 잔단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향에서와는 좀 캐릭터가 달라요. 정말 쌉싸름하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제가 딱 좋아할 만한 선까지만 갔습니다. 이게 좀 과하면 와인이 좀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원인이 지금 알코올감이 좀 많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딱 제가 이것보다 더 과하면은 제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은 정말 딱 적당한 수준의 다크 초콜릿이 굉장히 메인 그 캐릭터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향으로만 맡았었을 때는 막 그렇게 와닿진 않은데 바닐라의 느낌도 좀 뚜렷하게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삼나무 바닐라를 이제 그 대척점으로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는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삼나무의 캐릭터는 당연히 있는데 그 바닐라의 느낌도 좀 있고요. 유질감도 충분히 있고요. 간만에 맛있는 그 보르도 블렌딩 와인을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벨뷰 몽도트라고 2003년 빈티지 와인을 마셨었는데 그 와인이 정말 마시기 편하긴 했지만 뭔가 그 뼈대가 살짝 없어진 느낌, 뭐 무너진 정도는 아닌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그게 좋다고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와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격은 뭐 비슷해요. 예, 그 친구도 30만 원 중반대였었는데 근데 이 끝까지 이렇게 남는 게 좋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요. 이따 디캔팅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디캔팅을 해도 지금 마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절대적인 아직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복합성 측면에서 비슷한 가격대 와인들을 얘기를 해봤었을 때 사시가이아 그리고 오르넬라이아 정말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내 취향은 뭐냐? 아까 마셨을 때 첫 한 모금 마실 때는 또 사시가이아보다 얘가 더 낫다고 했지만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캐릭터도 좀 다르고 저랑 별도로 다시 시음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르넬라이아의 포텐셜을 제가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 와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다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핸들링을 시도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인의 값어치, 그러니까 30만원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할인가로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 숙성을 했었을 때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공식적으로 슈퍼투스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은 이론적인 슈퍼투스칸 편은 아마 없을 거고요. 슈퍼투스칸 와인들은 간혹 가다가 마시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버추였습니다.